당신 자식들은 어디 있어요? 의사의 차가운 질문에 70세 박인옥 할머니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집도 팔렸고 통장도 빼앗겼고 전화번호마저 바뀌어 버린 자식들. 그러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인옥 씨, 내가 왔어요. 오늘은 재산이 아닌 마음으로 가족이 된 두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가족의 진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2018년 봄 서울 마포구의 한 노인복지관. 72세 강문수 씨는 그날도 어김없이 복지관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 슬하에 자식이 없는 문수 씨에게 하루하루는 그저 시간을 견디는 일이었습니다. 혼자 드세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구겨진 눈가에도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있는 70세 박인옥 씨였습니다. 네,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네요. 저도 그래요. 혼자 먹는 밥이 제일 쓰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 처음엔 식사 시간에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밥을 먹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옥 씨는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명절 때도 안 와요. 바쁘다고. 나이 들면 짐이 되나 봐요. 인옥 씨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외로운데 저처럼 없으면 얼마나 더 외롭겠어요. 문수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병원 갈 일이 있으면 함께 가고 시장 볼 일이 있으면 같이 가고 날씨 좋은 날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누가 봐도 다정한 노부부 같았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문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옥 씨,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덜 외롭잖아요. 물론 그냥 돈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인옥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뭐라고 할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따지겠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문수 씨의 작은 빌라에서 한 지붕 아래 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가족이었습니다. 문수 씨의 집은 30평 남짓한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두 노인이 살기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 인옥 씨가 먼저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탁이었습니다. 문수 씨, 일어나세요. 밥 다 됐어요. 벌써 준비했어요? 제가 할 텐데. 괜찮아요. 당신은 설거지 담당이잖아요. 식사 후 문수 씨는 약속대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인옥 씨는 빨래를 개고 집안을 정돈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두 사람의 호흡은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오전엔 함께 복지관에 가서 노래교실에 참여하고 점심은 복지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날씨가 좋으면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인옥 씨, 저기 벚꽃 좀 보세요.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내년에도 우리 함께 보러 와요. 당연하죠.
우리 계속 함께 있어야죠. 저녁 식사는 주로 문수 씨가 준비했습니다. 솜씨는 서툴렀지만 인옥 씨가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 하다 보니 점점 나아졌습니다. 오늘 김치찌개 맛이 꽤 괜찮은데요. 인옥 씨가 잘 가르쳐 줘서 그래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호, 선생님이라니? 우리 나이에 뭘 배워요? 식사 후엔 함께 TV를 보거나 화투를 치거나 때로는 그냥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했습니다. 그저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수 씨는 안방을, 인옥 씨는 작은 방을 썼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아니었지만 서로에 대한 예의와 배려는 철저했습니다. 인옥 씨, 내일 병원 가는 날이죠?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병원은 같이 가야 해요. 의사 말도 같이 들어야 하고요. 문수 씨는 인옥 씨의 병원 일정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혈압약, 관절약, 소화제, 복용 시간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인옥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수 씨가 당뇨가 있어서 식단 관리가 중요했는데 인옥 씨는 항상 저염식으로 요리했습니다. 이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큰 다툼이 없었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로 풀어갔습니다. 우리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인옥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문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것을. 2023년 가을 어느 토요일 오후 문수 씨와 인옥 씨는 복지관에서 돌아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있어요? 문 열어요. 인옥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이네요. 어떡하죠? 괜찮아요. 문 열어줘야죠. 문수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30대 후반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인옥 씨의 아들 박진우와 딸 박미정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진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얘들아. 갑자기 웬일이니? 인옥 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웬일이긴요? 엄마가 남자 집에서 산다는 소문 듣고 확인하러 왔죠. 미정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들어와서 얘기하자. 밖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문수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우와 미정은 인사도 없이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정신이 있으세요? 이 나이에 남자랑 동거를 해요?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동거라니? 우린 그냥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야. 의지? 웃기지 마세요. 이 영감이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것 뻔하잖아요. 미정이 문수 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재산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문수 씨가 말하려 했지만 진우가 끊었습니다. 닥치세요. 당신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빨리 짐 싸세요. 집에 가야죠. 나는 여기가 좋아. 문수 씨가 나한테 정말 잘해줘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꼬시는 거죠. 엄마, 정신 차리세요. 미정이 인옥 씨의 팔을 잡아 당겼습니다. 그때 진우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문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어요? 이 영감한테 줬어요? 아니야. 내 방에 있어. 인옥 씨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진우는 인옥 씨의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과 도장, 인감 증명서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엄마 집은요? 아직 엄마 명의죠? 그래. 다행이네. 빨리 팔아야겠어요. 이런 데서 살게 놔뒀다간 진짜 다 빼앗길 뻔했네. 미정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잠깐, 인옥 씨 집은 인옥 씨 거예요. 함부로 팔 수 없어요. 문수 씨가 항의했습니다.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에요. 우린 엄마 자식이고 당신은 남이에요. 진우가 고함을 쳤습니다. 얘들아, 제발. 문수 씨한테 그러지 마. 인옥 씨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빨리 나가요. 이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미정이 인옥 씨의 팔을 더 세게 잡아 당겼습니다. 아파. 미정아, 빨리 나가요. 문수 씨가 막으려 했지만 진우가 밀쳤습니다. 할아버지 비키세요. 우리 엄마 데려가는 건데 왜 막아요? 인옥 씨가 싫다는데 왜 억지로? 엄마 싫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진우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인옥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과 문수 씨 사이에서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대답 없으면 가는 거예요. 가자. 결국 인옥 씨는 자식들에게 이끌려 집을 나섰습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였습니다. 문수 씨, 미안해요. 금방 전화할게요. 인옥 씨가 뒤돌아보며 눈물로 말했습니다. 인옥 씨, 문수 씨가 따라가려 했지만 이미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빈집에 혼자 남은 문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을 함께한 사람이 단 몇 분 만에 떠나갔습니다. 인옥 씨가 떠난 후 문수 씨의 삶은 다시 공허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는 한 사람 몫의 밥만 차려졌습니다. 이제 설거지할 그릇도 하나뿐이었습니다. 금방 전화한다더니 문수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인옥 씨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문수 씨는 인옥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수신이 차단되었습니다. 번호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아, 번호까지 바꿨구나. 문수 씨는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인옥 씨가 살던 집이라도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문수 씨는 인옥 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에는 부동산 매물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사람 이사 간 지 한 달 됐어요. 집 사려고 오셨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사를 갔다고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딸이 오더니 집 정리하고 어디론가 모시고 갔던데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요양원인가? 요양원이요? 네, 그런 것 같던데요. 할머니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봐요. 문수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인옥 씨는 건강했습니다. 조금 혈압이 높고 관절이 아픈 것 빼고는 정정했습니다. 요양원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일부러. 문수 씨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우와 미정이 엄마를 어딘가에 가둬놓은 것이었습니다. 재산 처리가 끝날 때까지. 그 후로도 문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처 요양원들을 돌아다니며 인옥 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아저씨, 가족이 아니면 알려줄 수 없어요. 죄송해요. 나는 가족입니다. 서류상 가족이 아니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타인이었습니다. 5년을 함께 살았어도 종이 한 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수 씨는 복지관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던 길, 함께 앉았던 벤치, 모든 것이 인옥 씨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인옥 씨, 어디 있어요? 아프진 않은지. 밤마다 문수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계절이 바뀌어도 인옥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다시는 못 보는 건가? 문수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인옥 씨가 떠난 지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문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문수 씨시죠?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네? 응급실이요? 박인옥님께서 응급 입원하셨는데 보호자 연락처에 강문수 씨 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보호자가 필요한데 가족분이세요? 인옥 씨가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폐렴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문수 씨는 외투를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겨울비가 내렸지만 우산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문수 씨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박인옥 환자, 어디 있어요? 3층 304호실입니다. 문수 씨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304호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인옥 씨가 보였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얼굴, 창백한 입술, 산소 마스크를 쓴 모습. 인옥 씨, 문수 씨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인옥 씨가 눈을 떴습니다. 문수 씨를 보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문수 씨, 내가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문수 씨가 인옥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연락도 못하고.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 있었어요? 인옥 씨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자식들이 강제로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 입소시켰다는 것. 휴대폰도 빼앗기고 면회도 통제되었다는 것. 그 사이 집은 팔렸고 통장에서 돈은 모두 인출되었다는 것. 애들이 다 가져갔어요. 집도 돈도. 근데 병원비는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날 응급실로 보낸 거예요. 그럼 자식들은요? 연락했는데 안 받아요. 병원비 낼 돈도 없대요. 차라리 죽으라는 거죠. 인옥 씨는 쓰게 웃었습니다. 애들이 병원비는 왜 안 내요? 엄마 재산 다 가져갔으면서. 문수 씨가 분노했습니다. 돈 다 썼나 봐요. 진우는 사업한다고 쓰고 미정이는 집 산다고 쓰고. 이제 난 필요 없는 거죠. 병든 늙은이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모실게요. 문수 씨, 고마워요. 근데 당신도 힘들잖아요.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마세요. 고생이 아니에요. 당신이 내 가족이에요. 그 순간 인옥 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족. 그래요, 우린 가족이죠. 다음 날부터 문수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끓여와서 먹였고, 낮에는 침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저녁에는 손을 잡아주며 있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보호자가 누구세요? 저예요. 가족분이세요? 네, 가족입니다. 문수 씨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병원비는 문수 씨가 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씩 꺼내 썼습니다. 문수 씨, 돈이 얼마나 들어요? 미안해요. 돈은 또 벌면 돼요. 당신이 건강해지는 게 더 중요해요. 2주 후 인옥 씨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퇴원날이 다가왔습니다. 퇴원하면 어디로 가시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모실 거예요. 문수 씨가 답했습니다. 보호자시죠? 그럼 퇴원 서류에 사인해 주세요. 문수 씨는 보호자 강문수라고 적고 서명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타인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보호자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서 인옥 씨가 문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문수 씨, 네? 우리 종이 한 장이라도 쓸까요? 종이요? 혼인신고요. 이제라도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고 싶어요. 당신에게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곁에 있을 수 없잖아요. 문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인옥 씨, 나도 당신 법적 보호자가 되고 싶어요.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럼 우리 결혼할까요? 정식으로? 네, 하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두 노인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2024년 3월 봄이 오는 어느 날 문수 씨와 인옥 씨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부부네요. 네, 이제 누가 뭐래도 우린 가족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다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엔 함께 밥을 먹고 낮엔 산책을 하고 저녁엔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소중하게. 문수 씨 고마워요. 내 곁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내 인생에 다시 찾아와 줘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진한 가족. 재산이 아닌 마음으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함께하는 진짜 가족. 강문수 씨와 박인옥 씨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눴다고 가족일까요?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족일까요? 오늘 이야기 속 박인옥 씨의 친자식들은 엄마를 요양원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고 병원비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무 관계도 아니었던 강문수 씨는 5개월 동안 인옥 씨를 찾아 헤맸고 병원비까지 내가면서 인옥 씨를 보살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아플 때 손 잡아주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은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곁엔 어떤 가족이 있나요? 혈연으로 맺어졌지만 마음은 멀어진 가족이 있나요? 아니면 혈연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된 가상의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배경, 세부 상황은 모두 창작되었으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영상 제작의 목적은 감동과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며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